9월 18일 목요일, 오늘은 행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랜 기간 달라스 한인사회에서 회계사로 활동해온 정동승 회계사님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행복 스케치에는 그래도 첫 출연이시잖아요. 네. 요 전에 바로 이제 다른 프로그램에 출연하셨던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행복 스케치는 첫 출연이시니까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좀 간단한 소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CPA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 정동승 회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달라스에서 회계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저보다도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많겠지만 네. 저도 뭐 벌써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오늘 또 이제 한 주제를 갖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특별히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새는 또 SNS가 발달해서 SNS상으로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는데 또 어떤 정보들은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깊이는 못 들어가겠지만 기본적인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도 말씀 중에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뭐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하셨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오늘 이 방송이 굉장히 유익할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많이 이제 약간의 백그라운드를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이 이제 고령 사회라고 어떤 분들 그러고 연세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고령 사회입니다. 네. 매일 보통 65세에 메디케어를 신청을 하는데 65세요. 65세 네. 그 65세가 돼서 메디케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12,000명씩 늘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미국에서 하루에 12,000명씩. 12,000명씩.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떤 분들은 뭐 그레이 쭈남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메디케어와 더불어 이 소셜 시큐리티는 메디케어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리타이어 하시는 분들이 중요한 그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어, 그다음에 또 다른 뭐 리타이어먼트 연금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셜 시큐리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예.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제가 작성해 주신 원고를 받아봤는데 베이비 부머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 이 베이비 부머가 도대체 어떤 세대인지 또 은퇴 준비와 관련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베이비 부머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을 치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출산율이 급격히 늘어나서 1945년에서 1964년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을 보통 베이비 부머라고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하루에 65세가 되시는 분들이 12,000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시니어 사회, 고령 사회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리타이어를 앞두고 또 리타이어 하신 분들도 있고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되고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해야 하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이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 은퇴 후에 소셜 연금에 좀 의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소셜 연금 제도는 무엇이고 언제 어떤 배경으로 좀 이게 시작이 된 건가요? 예. 소셜 연금, 우리가 보통 소셜 연금, 소셜 시큐리티 연금, 베네핏 뭐 이렇게들 부르는데 네. 공식적인 용어는 네. 단축해서
Old Age Survival Insurance라고 합니다. Old Age Survivors Insurance, Survivors and Disability Insurance. 그래서 OASDI, OASDI가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소셜 시큐리티 베네핏, 소셜 리타이어먼트 베네핏 네. 이렇게 부르죠. 예. 근데 이거가 이제 실행이 된 거는 1930년대 미국에 큰 공황이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힘들고 이런 걸 보고 37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 법을 제정을 했답니다. 아, 그렇군요. 1937년도에 법이 시행이 돼서 이제 시행 세칙이 이제 준비돼서 35년에 죄송합니다. 35년에 법이 통과가 돼서 네. 37년에 처음으로 그 시작이 됐군요. 소셜 텍스를 부과를 했어요. 소셜 텍스를. 네. 이 소셜 연금의 재원이 우리가 내는 소셜 텍스를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1937년도에 소셜 텍스를 부과를 했고 제일 처음에 소셜 연금, 소셜 책을 받은 사람이 1940년도 1월 달에 제일 처음에 책이 나갔답니다. 아, 1호군요. 1호가. 1호가 누구냐한테 나갔냐면 네. 그분이 그때 당시에 65세였는데 네. 1940년도에 그 책 금액이 얼마냐면은 4불 57전인가 책이 나갔대요. 처음으로. 아, 그래요? 예, 1940년도에. 1940년도에. 근데 이분이 이 소셜텍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세금을 내셨냐? 왜냐하면 1937년도부터 세금을 냈으니까 얼마 안 길어야 되잖아요. 3년이에요. 네. 3년 총 낸 게 24불인가를 냈답니다. 텍스를. 아. 24불인가 텍스를 내서 네. 이분이 65세에 리타이어를 해서 100세까지 사셨대요. 그 연금으로. 그러니까 100세까지 사셨대요. 총 100세까지 네. 하셨는데. 그래서 100세까지 네. 사시는 동안에 받은 총 연금이 네. 거의 한 2만 8천 불을 받으셨답니다. 24불인가 세금을 내놓고 돌아가실 때까지 받은 게 2만 8천 불을 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셜 연금, 이 소셜 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슈런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슈런스거든요. 그래서 노후를 보장해주는, 죽을 때까지 보장해주는 소스이기 때문에 인컴 소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큰 인컴 소스예요. 물론 소셜 시큐리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벌어놓은 저축이라든가 네. 자기가 다닌 직장의 큰 직장의 연금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재산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소셜 시큐리티가 가장 큰 리타이어 인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요해요. 네. 예. 안 그래도 여기 지금 유튜브에 공주님께서 볼륨 업 귀 쫑긋이라고 이렇게 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그만큼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할 주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한 부분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그렇죠. 이 소셜 연금이 단순히 퇴직 후에 좀 받는 연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꽤 생각보다 여러 종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연금들이 있는지. 연금의 종류는 네. 크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리타이어먼트 연금, 그냥 일반 연금, 네. 그다음에 배우자들이 받는 스파우절 연금, 배우자 연금, 받는 연금. 그다음에 이제 한 분이 누가 돌아가시고 나면 남아 계신 분들이 받는 서바이버 연금. 예. 그다음에 일을 하시다가 직장이나 이런 데서 디서빌리티가 돼 가지고 받는 디서빌리티 연금. 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크게. 네. 예. 좀 다양하게 꽤 있는데 여기 지금 또 공주님께서 대박. 그분 때문에 적자를 기본으로 깔고 갔으니 맨날 돈이 없다고 하죠 하셨습니다. 아까 그 처음으로 받으신 돈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는 다른 얘기인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걱정하시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손님들도 그러지만 소셜 연금 제도가 없어지지 않느냐 아니면 자금이 고갈돼서 뭐 받을 것도 없을 텐데 소셜 텍스를 왜 내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별개의 주제의 문제고. 예. 그렇군요. 네, 오늘은 특히 좀 그 많은 종류의 연금들 중에서도 소셜 연금, 이 레귤러 베네핏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제도인지 쉽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크게 소셜 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몇 가지 용어 정리가 먼저 필요해요. 용어가. 네. 소셜 연금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자격이 되는지 예, 먼저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레귤러 베네핏 연금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을 계속해서 소셜 텍스를 내는 잖아요. 그죠. W2를 받으시거나 네. 아니면 자영업을 해서 셀프 인플로먼트 텍스를 내시면은 그게 이제 소셜 연금 그 트러스트 펀드로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이렇게 늘어나서 그걸 가지고 재원을 삼아서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소셜 텍스를 최소한 10년 이상을 내셔 가지고 그다음에 1년에 우리가 소셜 텍스로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한 4크레딧이에요. 그래서 10년을 일을 해서 소셜 텍스를 내시면은 4리 크레딧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그 4리 크레딧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이 연금이 이제 퀄리파이가 되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한 뭐 스파우절 연금이라든가 뭐 이런 다른 연금들. 네. 예. 그 기본적으로는 4리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 10년 동안 일을 해서 소셜 텍스나 이런 내신 분들이 한해서 되는 거고. 네. 언제 받을 수 있냐? 언제부터? 또 중요한 게 그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알으셔야 될 게 자기가 100%를 받을 수 있는 나이가 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라 그래가지고 네. FRA라고 영어로 단축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은 60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 1960년도 이후에 출생하신 61년, 62년, 63년, 64 이분들은 네. 풀 리타이어먼트 에이지가 67세예요. 67세요. 네. 67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신청을 해야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00%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고 그걸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청은 62세부터 가능해요. 62세부터 신청은 가능한데 62세부터 신청을 가능하니까 이게 또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를 설명하다가 말하는데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고 그다음에 잠깐만 제가 이거 좀 보고 와서 제가 기억을 다 못해가지고 그죠. 네, 이게 너무 54년도 네. 1929년부터 1954년도까지 그때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54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66세예요. 이게 다르군요. 예, 66세.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55년서부터 59년까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은 1년에 2달이 더 늘어나요. 그래서 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2months. 예, 이렇게 계산이 돼서 그래요? 자기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돼요. 그다음에 56세에 태어나신 분들은 66.4months 네 번째 달에 네. 이런 식으로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가 이제 결정이 되고 풀 리타이먼트는 이건데 제일 먼저 신청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서바이브 같은 경우는 60세부터도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62살이 제일 처음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먼저. 네. 이런 분들은 조기 신청자라고 그래가지고 조기 신청자. 예, 조기 신청자는 예를 들어서 60년대 태어나신 분은 자기가 풀 리타이먼트가 67세인데 네. 62세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렇다면은 100%를 다 못 받고 이게 줄어든 얼마나 줄어든 연금을 받아요? 1년에 얼마가 줄어드냐면 총 30%가 줄어들거든요. 예, 6% 정도가 줄어듭니다. 6% 정도가 1년에 6% 정도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분은 예를 들어서 62세부터 만약에 받으신다. 67세에 받아야 되는데 5년을 빨리 받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5, 6, 30에서 30%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000불을 받을 수 있다. 67세에. 네. 그럼 30%면은 3, 6, 18. 네. 3, 2, 6, 600불이 줄어든 거죠. 그죠? 600불이. 네. 네. 그럼 1,400불만 받는 거예요. 62세 신청을 하시면. 그러니까 63세 신청을 하시면은 30%가 아니고 28%가 줄어들겠죠. 64세 신청하시면은 더 이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기 신청을 62세부터 할 수는 있지만 줄어든 연금을 받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67세 받으셔야 되는데 이분이 67세에 안 받고 70세까지 3년을 늦출 수가 있어요. 오히려 67세 안 받고 3년을 더 늦출 수가 있군요. 그러면 한 번 1년 늦추는다 해서
8%가 늘어납니다. 아, 오히려 또 늘어나는. 네, 그래서 이분이 67세 됐을 때 안 받으시고 네.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으신다 그러면은 38에 24가 전체에서 늘어나죠. 최대 24%를 상승할 그렇죠. 수 있는 거죠. 그럼 자기가 원래 2,000불을 받았다고 치면 2,000불에 24%면 2 있는 4에다가 480불 정도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 2,480불이 평생도록 받는 거예요. 아, 네. 70세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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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저 청취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내 풀 리타이어먼트가 언제냐. 네. 그걸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또 몇 네. 년도에 태어나셨는지에 그래서 제가 아까 따라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요. 다 다르기 때문에. 네, 54년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세. 네. 그다음에 6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 67세. 67세. 네. 55년에서 59년도에 태어나신 분들은 1년에 2달씩 늘어나요. 1년에 2달씩. 네, 그러니까 55년에 태어나신 분들은 66.2달. 네. 그때 이제 자기 풀 리타이먼이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내가 풀 리타이먼일 때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는 보통 그거를 PIA라고 하거든요. PIA요. PIA. 네. PIA는 이제 약자로 프라이머리 인슈런스 어마운트라고 그래서 이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되고. 네. 근데 PIA라는 게 어디에 나오냐면 옛날에는 보통 1년에 한 번씩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서 요 소셜 시큐리티 스테이트먼트라는 걸 보냈어요. 네. 네,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요새는 안 보내요. 아, 그래요? 요새는 안 보내고 요새는 이제 각자 온라인으로 어카운트를 열어서 들어가서 보든지. 근데 그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게 보시든지 이제 리타이어먼트가 되시는 분들 60살 넘어가서는 1년에 한 번씩은 보내시더라고 또 그래도 생일 그 전후로. 네. 예, 근데 거기에 보면은 자기 PIA라는 이름이 어마운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새 이렇게 편지가 오면 PIA가 나오는데 당신이 요 상태대로 당신 풀 리타이어먼트까지 일을 했을 경우에 얼마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금액이 PI 금액이고 그다음에 자기 풀 리타이어먼트가 얼마고 내가 조기 신청하는데 몇 살 때부터 조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줄여들어서 받겠구나. 네. 내가 얼마만큼 늦춰서 받으면 얼마만큼 늦춰서 받겠구나. 더 늘려서 받. 이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예. 여기 머리가 아픈데. 머리가 아프세요? 좀 네. 쉬었다 갈까요? 공주님께서 신청하려면은 대표님 사무실로 가면 되나요? 아니면은 꼭 소셜 오피스를 가야 하나요?라고 질문해 주셨거든요. 질문을 받다 보면 이제 한 적이 없는데 제가 간단히 저희 사무실에서 뭐 신청을 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신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각자 네. 소셜 오피스에 그 마이 소셜 오피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어카운트를 열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고 간편하고.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을 못 하시는 분들이나 컴퓨터에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네. 소셜 오피스에 전화를 해서 어포인먼트를 받은 다음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흥복 스케치 2부 초대석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동승 회계사님과 함께 기본 소셜 연금에 관한 이야기 계속 이어보도록 할게요. 이 소셜 연금이라는 거 좀 이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은 인컴 리밋이 좀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 벌면은 연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자기 이제 풀 리타이먼 에이지를 아셨으면은 네. 자기가 62세부터도 조기 수령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셨고 요 지금 말하는 요 인컴 리밋 어닝 테스트는 조기 수령하는 사람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 67세가 만약에 내 FRA면은 62세부터 받거나 그렇지.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자기 풀 리타이어먼트에 받으시거나 그 뒤에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내가 조기 수령을 했어요. 62세부터. 그러면 내가 버는 인컴이 예를 들어서 2025년도 같은 경우는 23,400불이 23,400불을 넘어서 벌면 네. 소셜 받는 금액이 그 넘어가는 금액이 2불에서 1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불을 받는다고 간단하게 1000불을 소셜을 받아야 되는데 2025년에 내가 조기 수령한 사람인데 내 인컴이 벌어가지고 23,400불을 넘었어요. 네. 22,400불 넣어서 얼마가 넘었냐면 1000불을 넘었다고 그래요. 24,400불을 벌었다고 해요. 그러면 1000불을 벌어서 1000불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그럼 늘어나서 2불당 1불이니까 500불이 줄어들어요. 아, 2불이 초과될 때마다 1불이 줄어든다. 그게 이제 어닝 테스트인데 네. 내가 버는 인컴이 어떤 인컴이냐에 따라 틀려요 또. 아, 그래요? 어떤 인컴이냐면 소셜 인컴, 어닝 인컴을 말하는 거예요. 근로 인컴. 근로 인컴. 내가 뭐 이자를 받았다든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벌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아, 그래요? 내가 남한테 가서 일을 하고 W2를 받은 인컴. 내가 장사를 해서 셀프 임플로먼트를 낸 인컴. 그것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닝 테스트라는 게 있어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받아야 될 소셜 베네핏이 이만큼 줄어든다. 넘어간 만큼 그것도 아셔야 되고. 네. 근데 이게 완전히 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소셜 오피스에서 그거를 홀드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분들이 풀 리타이어먼트가 지나면 다시 정산을 해서 아, 그래요?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 이게 완전히 삭감되는 건 아니고 나중에 그 나이가 되면은 다시 정산을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군요. 이게 뭐 알아야 될 사항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그래요. 복잡하네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에 또 말씀드려야 될 게 이렇게 소셜 연금이 또 줄어들 뿐만 아니고 조기 하실 때는 그다음에 또 많으신 분들이 소셜 연금을 받게 되면 이 소셜 연금이 텍스를 내야 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세금이 붙지 않는 줄 아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세금을 다 내놨던 거를 나중에 찾는 거기 때문에 다 냈는데 또 세금을 또 내냐 이러시는데 거기서 또 세금을 내냐. 그렇지가 않아요. 세금을 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간단하게 이제 조건을 들어서 얘기를 하죠.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그걸 적용하실 때 그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다른 인컴이 전혀 없으셔요. 이분은 아무런 인컴이 없으셔. 그냥 소셜만 받으셔요. 그럼 그분은 사실은 세금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그 받은 소셜 텍스 연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셔도 돼요. 아, 세금이 안 붙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근데 소셜 연금만 수입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수입들이 있을 때는 그 수입은 다른 것들 다 들어가요. 모든 수입이. 이자 수입도 들어가고 뭐 IRA 꺼내 쓰신 것도 들어가고 것도 장사해서 들어가고. 받으신 것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모든 수입이 어느 정도 그 트래시 홀드 리밋이 있는데 그 리밋이 넘어가면 내가 받는 연금의 50%에서 85%까지 세금을 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이 손님들은 가끔 세금 보고를 오셔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세요. 소셜을 이제 처음 받으시는데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다든가, 또 다른 수입이 갑자기 생기신 분들은 소셜 때문에 세금이 확 올라가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소셜 내가 받은 소셜이 세금 텍서블 인컴이 될 수가 있다. 50%에서 85%까지 맥시멈. 그렇군요. 이게 또 사람마다 사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일 수가 없고 내 사정에 맞춰서 또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말씀을 잘 하셨는데 가장 이제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그럼 나 언제 신청해야 되냐? 도대체 언제 신청해야 되느냐? 언제 신청해야 되냐?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까요? 유튜브 같은 걸 보셔도 뭐 62세에 무조건 해야 된다, 67세까지 기다려야 된다, 뭐 여러 썰이 있고 말들이 다 달라요. 주장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면 해답은 없습니다. 해답은 없고 내가 진짜 일찍 실행해서 좋았던지 잘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후 계산을 해봐야 돼요. 아, 그래요? 그분이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해서 사후 계산을 해봐야지 이분이 빨리 이때 신청하시는 게 좋았구나. 늦게 신청했던 게 좋았. 그래서 몰라요,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몇 가지 고려할 상황들은 있어요.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하면 일단 좋을까요? 다른 수입이 없으셔요. 근데 돈이 필요하셔요.
이런 분들은 당장 신청하셔야죠. 그렇죠. 네, 필요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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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른 이분들은 뭐 이렇게 늘려봐도 이러신 게 없잖아요. 당장 이렇게 그렇죠. 네. 수입원이 데일리 먼슬리를 없으니까. 살아 나가셔야 되니까. 네. 이런 분들이 있고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네, 분들 네. 또 일찍 신청을 하셔야 가족력이 있어가지고 또 일찍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족력이 네, 있어가지고 그렇죠. 오래 이렇게 요새는 뭐 장수 시대라 다들 오래 사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고. 그렇군요. 예. 그 다음에 좀 뭐 배우자도 또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배우자하고도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또 이제 자꾸 복잡해지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스파우절 베니저는 예를 들어봅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어요. 네. 보통 한국적인 사고 방식으로는 갑돌이가 일을 많이 하고 갑순이는 집에서 집안일들을. 네. 그래서 갑돌이가 주 프라이머리 어너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그죠. 예, 그죠. 근데 갑순이는 일 안 하고 거의 없으시면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리타이어가 되면은 이 갑순이는 갑돌이의 반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오. 소셜 베네핏을. 아, 그래요. 네, 반을 받을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스파우절 베네핏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갑돌이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갑순이는 갑돌이 거를 받을 수 있어요. 100%를. 100%를.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자기가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 67세에 신청을 안 하고 일찍 신청을 해서 조기 신청을. 네. 그럼 그 조기 신청한 거에 반을 또 받으니까 줄어들죠. 갑순이의 연금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관계가 서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런 것도 따져 보셔야 되고, 네. 그런 것도 계산을 해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텍스 상황. 세금 이걸 상황. 받았을 때 다른 인컴이 있어가지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세금 상황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봐도 각자 특이한 자기들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만병통치약으로 이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주장인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이 개인마다 진짜 다 사정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시기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굳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그 담당 회계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자기 상황을 제일 잘 아실 테니까 놓고 내가 지금 이런데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제일 낫겠느냐. 근데 그것도 예측이에요. 예측일 뿐이다.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후에.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돌아가신 시점에서 계산을 다 해보면 이분이 이때 한 게 잘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분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죠. 네. 여기 지금 공주님께서 사후에라는 말 듣고 깜짝 놀라셨다고 대표님 죄송합니다. 웃기시다고. 제 사후에 대표님이 계산해서 꼭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예를 들어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아다가 또 애들도 낳겠죠. 그죠. 갑돌이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면 애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나 그 다음에 또 디서빌리티인 경우에는 패밀리 디서빌리티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 그 갑돌이 그 워크 레코드를 기록을 해서. 그리고 이제 갑순이는 뭘 받을 수 있냐면은 스파우절 베니핏을 받을 수가 있고 배우자 연금. 배우자 연금 그거는 이제 자기 갑순이가 62세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조기겠죠, 그거는. 그건 갑돌이가 받아야 될 거를 이제 리듀스 된 것을 62세부터 받을 수 있고 아니면 갑자기 갑돌이 갑순이가 나오는데 갑순이가 풀 리타이먼트에 받으면은 자기가 그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반을 또 받든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스파우절 베니핏은 해결이 안 되겠네.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서바이벌 베니핏이 되겠지. 네. 서바이벌 베니핏은 60세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60세부터요. 네. 그거는 이제 얼리 신청이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한다면은
소셜 시큐리티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이 어카운트를 등록하고 또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 있고 PIA라는 금액을 아시면 돼요. 네, PIA라는 금액을 아시면 된다고 합니다. Primary Insurance Amount. 네, 그게 소셜 시큐리티 그 스테이트먼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설명도 다 돼 있고. 그리고 또 요 60세 생일 한 3개월 전에 우편으로 발송되는 그 스테이트먼트에도 PIA가 나와 있고요. 요걸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으신 방법은 요새는 다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그러니까요. 소셜 오피스 들어가셔가지고 마이 소셜 어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네. 제가 잠깐만 여기를 볼까요? 네.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어카운트를 열어놓으시는 게 그 어카운트를 열 때가 조금 복잡해요. 맞아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또 등록해야 되고. 그래도 그걸 다 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요. 이제 어르신들도 또 이제 모든 게 다 진짜 은행도 그렇고 모든 업무가 온라인으로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귀찮겠지만 좀 주변에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마이 소셜 어카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자기 개인 어카운트를 다 오픈을 하셔서 그걸 통해서 거기 들어가시면은 스테이트먼트도 다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세금 낸 그 레코드도 쫙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좀 빠뜨린 것 같은데 그 PIA를 아시고 또 그 PIA가 나와 있는 스테이트먼트를 보시고 거기에 보면 어닝 레코드라고 해서 자기가 미국 오셔가지고 소셜 시큐리티 낸 금액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체크업을 하셔가지고 뭐가 좀 이상한 점이 있다, 뭐가 빠진 게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소셜 오피스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돼요. 신청하시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그래서 자기 소셜 텍스를 내고 다 했는데 여기에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진짜 이렇게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은데 이런 걸 잘 몰라서 못 받는 게 정말 많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들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이제 미국 그 사회 보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영세민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제 나라에서 진짜 우리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고 저희가 말하는 이 소셜은 저희가 그동안 낸 거 우리가 받아야 될 자격이 있고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저희가 이거는 나라에서 주는 거니까 뭐 그런 생각을 전혀 가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미안해하시는 분들 전혀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저희는 당당하게 이거는 찾아 먹어야 되고 올바른 금액을 찾아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이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 소셜연금과 관련해서 좀 흔히 하는 오해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질 것 같다. 그다음에 뭐 베네핏이 줄어들 것 같다. 소셜 시큐리티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이 리타이어 지금 이 시스템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소셜 시큐리티를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는 않는데 아마 변경 사항은 조금씩 수정은 있겠지요. 그렇죠. 지금 예측하기로는 7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기준해서 7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소셜 그 트러스트 펀드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해요. 7년 동안 앞으로.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7년이 지나면 지금 2025년이니까 7년이면 32년이겠죠. 그죠. 32년까지는 뭐 아무 때도 괜찮을 것 같고 32년 지나서부터는 지금 상태로 놔둔다 그러면 정부에서 전혀 손을 안 쓰고 놔둔다 그러면은 지금 기준으로 해서 23% 정도가 베네핏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23%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 1,000불을 받으신 분은 230불이 줄어들어서 700 그 정도로.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놔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실은 이 소셜 시큐리티 수정을 물론 처음 35년에 법이 생겨서 37년에 처음으로 소셜 텍스를 받고 40년에 처음 소셜 텍스가 페이가 나가고 책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몇 년인가요? 지금까지 조금은 변경사항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뭐 풀 리타이먼트 에이지라든가 뭐 이런 것도 바뀌었지만 큰 골격은 그대로 있었어요. 큰 골격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함부로 이걸 못 다뤄요. 막 함부로 바꿔볼 수는 없다. 근데 이제 32년 그때쯤 가서는 아마 정치적인 뭐가 이제
저기가 있겠죠. 합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만약에 자기는 못하겠다. 자기 그때 당시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손댈 수 없다. 네, 손댈 수 없다 그러면은 지금 계산으로 따지면은 23%가 줄어든.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제가 가장 큰 저기가. 네.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오해하시는 게 62살에 무조건 받아야 된다. 내일은 나 몰라 하시는 분. 그러신 분들은 그럴 때 신청해서 받으시는 게 좋고. 자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한 금액은 사후에. 사후에가 아니고. 네. 이게 또 연령대 언제 태어났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죠? 제가 이걸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네. 어떤 다른 분이 이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를 제가 조금 따와 봤는데 그분은 소셜 시큐리티에 대해서도 전문가시고 메디케어 이런 것도 전문가시에요. 미국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67살에 풀 리타이어먼트고 2,000불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풀 리타이어먼트. 네. 27살에. 근데 62살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30%가 줄어들어서 1,400불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67살에는 2,000불을 받는데 내가 62살에 조기 수령을 해야겠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해서 1,400불을 줄어든 걸 받는데 이분이 78세까지 사시면 78세 이사를 넘어가서 사시면 이분은 조기 수령을 잘 하신 거예요. 총 수령액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78세 이상까지 사시면. 근데 이분이 이제 63세에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됐다. 그럼 63세는 24%가 줄어드는 1,520불을 받거든요. 네. 이분은 80세 이상을 사시면 그 전체적인 금액을 67세부터 받는 것보다 나아요. 더 많아요. 총 금액이. 그렇게 돼 있어요. 네. 64세 인분은 81세까지 사시면 그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하는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그러니까 다른 변수들은 다 제한을 해버리고 그냥 순순히 그냥 자기가 67세에 2,000불을 받는데 내가 62세부터 조기 수령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언제까지 살아야지 내가 더 총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이걸 가설적으로 하나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랬군요. 이런 건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컴퓨터에 가보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얻는 방법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예를 들어서 67세가 자기가 2,000불을 받는데 이분은 그럼 조기 수령을 안 하고 늦게 늦추겠다. 그럼 내가 68세에 신청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68세에 신청을 하면은 80세 이상을 사시면은 괜찮아요. 그렇군요. 69세에 신청하시면 82세에 사시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내가 건강이 약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은 일찍 신청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수입원이 없다 하면 일찍 신청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다른 수입이 있고 이러신 분들은 최대한 자기 풀 리타이어먼트까지는 기다리실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다 보셔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또 여러 가지 또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 소셜 시큐리티가 제가 지금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또 많은 정보를 얻었어요. 이게 사실은 복잡하고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CPA님들하고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회계사님 귀한 말씀과 진짜 알찬 정보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